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2쪽에 나와 있는 계산 작업하는 거 5번 문제 마저 풀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교재 132쪽에 5번에 보시면은 의류 판매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량은 어디 있죠? 예, 판매량 여기 있네요. 이 판매량하고 의류 코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표를 이용해서 할인가를 곱하라네. 할인가? 이 판매량과 판매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곱하래요. 그렇죠? 잠깐만, 이게 무슨 함수야? H룩업이 아니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의류 코드가 있잖아요. MK-101이라는 코드가 있네요. 그렇죠? 그 코드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래요? 할인가를 곱하는 거죠. 할인가. 맞습니까? 네. 저는 판매량 이렇게 하는 거죠. 는 판매량 곱하기 이 할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할인가를. 이 할인가를 찾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H룩업을 썼잖아요. 근데 H룩업이 아니에요. 무슨 함수 쓰라고요?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쓰래요.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제가 이제 이건 예전에 풀어놓은 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예, 이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인덱스하고 매치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와야죠? 요거에 해당하는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오려면 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첫 번째 칸이죠? 얘는 제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얘를 색깔을 칠해놨을 때 요 25,500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이 표 중에 지의 28번째부터 지의 29번째를 갖고 따지려네. 이렇게 뭐 이걸 갖고 따지든 저 갖고 따지든 상관없어요. 요 표 중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여기 있는 건 다 두 번째 줄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줄. 근데 얘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자, 지의 29번째부터 제2의 30번째의 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에 해당하는 문제제 지금 지 29번째부터 제2 30번째까지를 하라 그랬는데 요 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을 가져온다. 근데 몇 번째 칸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줄, 얘네들 블록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판매가가 첫 번째 줄이고 할인가가 두 번째 줄인 건 알겠는데 얘가 첫 번째 칸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알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알겠는데 25,500원을 얘가 지금 101이라는 코드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101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얘를 곱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씁니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이지. 몇 번째 칸?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이거. 좀 더 크게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 중에서 요 표 중에서 두 번째 줄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두 번째 줄이라는 건 알겠는데 몇 번째 칸인지는 모른다. 인덱스 함수는요 이렇게 써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몇 줄 몇 번째 칸 이렇게 써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줄에 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두 번째 줄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는 모른다? 몇 번째 칸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MK101이잖아요. MK101이잖아요. MK101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표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있죠. MK101이 첫 번째 있잖아요. 우리가 MK101이라고 하는 표 코드가 이 의료 코드의 첫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되고, 102를 찾아라 그러면 MK102는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는 두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고 27,625원을, MK103이나 104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찾는 값, 범위,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요. 주로 옵션 중에서는 어떤 거를 쓰냐면은 0을 많이 써요. 0. 해당 범위에서 찾는 값을 몇 번 만에 찾았는가, 해당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찾는 값을 몇 번 만에 찾았는가 이거예요. 일치하는 값을 몇 번 만에 찾았는가. 자, 그럼 보세요. 여기 101은 요 표 중에서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너 101이니? 끄떡끄떡. 아, 첫 번째 만에 찾았네 이거지. 그럼 102는 어떻게 돼요? 너 102니? 아니. 너 102니? 맞아. 끄떡끄떡. 두 번째 만에 찾았죠? 104 같으면 어떻게 됐죠? MK104? 너 104니? 아니. 너 104니? 아니. 너 104니? 아니. 너는 104 맞니? 맞아. 끄떡끄떡. 너 네 번째 만에 찾았구나.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뭐야? 아, 너 네 번째 칸에 있구나.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지금 해당 코드에서, 여기 해당 의료 코드에서 오른쪽 범위에서 찾는 이제 방법을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요 MK101이 첫 번째 있는지, 두 번째 있는지, 세 번째, 네 번째 있는지를 찾는데, 101 MK가 아니라 뭐 SK101 이건 아니야. MK101이야. 정확한 값을 찾아야 돼. 정확한 값을. 그때 써주는 옵션이 0이에요. 여기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자꾸만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0을 쓰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값을 찾는 걸, 그런 거를 쓸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는 판매량 곱하기 이 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표에 있는 25,500원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표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요거 찾을 때 얘가 몇 번째 줄은 알겠는데 몇 번째 칸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인덱스 찾을 때, 여기 인덱스 찾을 때 보세요. 얘를 여기다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데 얘가 몇 번째 칸인지를 모르잖아요. 줄은 알겠는데. 그 몇 번째 칸인지를 어떻게 찾았어요? 매치 함수로 찾으면 되지. 매치 함수로. 자, 한번 밑에 답을 만든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이건 뭐다? 판매량. 판매량이죠. 그렇죠? 판매량 곱하기 그리고 G의 30부터 J의 30 요렇게 써줘야 되겠네. 요거 말고 요렇게 써줘야 되겠네. G의 29부터 J의 30 중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이 요거고 두 번째 줄이 요건데 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 근데 몇 번째 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A의 29라고 하는 요 코드가 의료 코드가 요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아래 거는 문제가 지금 J의 29부터 G29부터 J의 30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요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얘는 첫 번째 줄이지. 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요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두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자 만약에 이것이 G30이 아니라 G28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G28에서부터 들어가면 얘가 세 번째 줄에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잡았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때는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얘가 정답일 겁니다. 답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할인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인데 판매량을 곱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할인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범위 중에서 요 굵은 박스 중에서 이 굵은 박스 중에서 얘인지 쟤인지를 모르니까는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얘인지 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네 번째 네 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첫 번째 칸에 있는지 두 번째 칸에 있는지 세 번째 칸에 있는지를 찾을 때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103이네? 그러면 너 103이니? 아니. 103이니? 아니. 103이니? 나 103 맞아. 아, 너는 지금 세 번째 만에 찾았구나. 몇 번째 만에 찾았구나. 그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해당 범위에서 이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 만에 내가 물어봐서 찾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매치 함수예요.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느냐 이거지. 너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아니. 너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두 번째 만에 마음에 들었구나 이거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다 이거야. 그럼 몇 번째 만에 물건을 받길래 마음에 들었느냐 이거지. 세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인지 이런 거. 그게 매치 함수예요. 매치. 매치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이 매치를 인덱스에다 많이 써주거든요. 인덱스에서 많이 써주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아무래도 헷갈리실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를 갖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3, 2, 7, 6, 0, 9가 있었다 이거지. 이렇게 범위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6이야. 6을 찾으려 그래. 이 중에서 내가 6을 찾을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6이요. 찾아보자 이거지. 는 매치 뭐를 찾는데 얘를 찾을 거야. 요거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이 중에서 찾을 거야.
근데 옵션이 세 가지예요. 무조건 0을 써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오름차순 돼야 되고, 얘를 쓰려면 내림차순으로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근데 아까 보니까 데이터가 오름차순 돼 있었죠? 여기 오름차순이잖아. 101, 102, 103, 104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럼 옵션을 뭐로 써도 된다? 1 써도 된다는 얘긴데, 는 매치 요 찾는 값을, 여기서는 찾는 값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 옵션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오름차순 돼 있으니까 1 써도 되고 0 써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요거를 이 범위에서 찾으려니까 옵션을 반드시 0만 써야지. 왜냐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뒤쪽 박수 섞어놨잖아요. 그렇죠? 0을 써야지. 엔터 치면 5번 만에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5번 만에. 하나, 둘, 셋, 넷, 5. 맞네. 그럼 만약에 내가 0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0은 6번 만에 있겠나요? 6번 만에 있네. 그럼 4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4. 없어. 4란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요. 4란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8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없지. 근데 3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3 찾아라. 3은 두 번째 만에 있네? 두 번째 만에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만에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다른 거로 이제 결합을 해 놓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중에서 최소값이 몇 번째 만에 있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요? 최소값. 지금 요거를 찾는다는 게 아니죠?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최소값.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요? 최소값 함수가 뭐예요? 최소값 함수가 있잖아요. 최소값 함수가. 는 매치 미니멈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렇죠. 미니멈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0이 제일 작죠?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컴마 0 쓰면 되지. 그리고 6번 만에 찾았네. 최소값은. 이거를 MAX로 써주면 뭐가 돼요? 최대값 찾는 거잖아요. 최대값은 9잖아. 9.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찾겠네? 7번 만에 찾겠네? 예. 이렇게 매치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찾을 거냐 이게. 찾는 값이 뭐냐 이거지. 찾는 값이. 여기에서 지금 찾는 게 뭐냐 이거야. 101이라는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요 해당되는 표에서 첫 번째 있네. 104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네 이거지. 그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야 3만원을 곱하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야 27,625를 곱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해당 의류 코드 표에서 몇 번째 만에 찾았느냐를 찾는 거고, 이거를 찾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3만원인지 29,520원인지 25,500원인지 해당 칸을 찾을 거 아니냐. 어차피 줄은 이렇게 범위를 정해졌으니까 두 번째 줄인데 몇 번째 칸인지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범위 중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칸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이 범위 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얘네들 중에 찾아올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찾아올 테니까는. 줄은 해결이 됐는데 칸을 모르는 거지. 칸. 칸을 매치 함수로 풀었다 이거예요. 요것이 이제 인덱스 매치라는 문제에 가장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단순하게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요 388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287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 교육받을 때, 공부할 때 인덱스 함수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다음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 이런 거예요. 이 자체는 단순해요. 얘는 단순해요. 근데 이제 매치랑 연결을 하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는 판매량 곱하기 인덱스 이 표 중에 줄은 어차피 두 번째 줄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칸을 모르니까는 매치 함수를 써서 요 해당되는 매치 함수를 써서 요 범위 중에서 0을 찾아가지고 쓰게끔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인덱스라고 하는 요거 얘는 항상 여기 있는 표를 참조할 거란 말이야. 얘가 내려가더라도 따라 내려가지 말고 항상 여기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매치 함수에서 얘네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요 녹색 범위 F4번 키, 그 다음에 갈색 범위 F4번 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곱하거나 저 앞에 있는 의류 코드는 다 왼쪽 거니까 상관이 없죠. 답이 나오겠지.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헷갈리시죠? 아직까지 멍하실 거예요. 예, 인덱스하고 매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인덱스란 자체는 표를 정해주고 이런 표를 정해주고 나서 몇 번째 줄인지 몇 번째 칸인지 알면 데이터를 빼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표가 쫙 그려져 있는데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게 인덱스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찾으려고 이 범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민서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지. 너 김민선이 아니. 너 김민선이 아니. 너 김민선이 했더니 맞대. 그럼 다섯 번째 만에 찾았네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매치 함수예요. 이거를 연결을 잘 시켜야만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ITQ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다가 몇 년 전서부터는 아예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덱스 매치하고 맥스, 인덱스 매치 미니멈, 항상 세 가지 함수를 물어봤었어요. 다음 실적 총액에 가장 실적 총액 금액이 높은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였어. 실적 총액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였어요. 이게 항상 정해졌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어느 날부터 함수가 세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는 빼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ITQ 시험에서. 자, 133쪽은 뭡니까? 볼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부분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부가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러면 이 부서명이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을 해놔야 되겠네. 오름차순. 같은 영업 1팀 중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오승현, 이준민 해가지고 이정은까지. 예, 이거는 안 건드렸어요. 아주 예전에는 이 사원 명칭도 가나다순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하고 부서명으로 다시 기준을 정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부서명으로만 기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분합을 들어가야죠. 그리고 부분합을 들어가야죠. 이때 다행히도 제일 첫 번째 있는 항목을 가지고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에 있는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안 건드려도 되지. 그렇죠. 만약 직위별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직위별로 정렬한 후에 그룹화 항목이 직위라는 항목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부서명이 첫 번째 있으니까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분기별 최대값하고 여기 실적총액 말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확인.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분기 말고 아까 밑에 있던 이 실적총액에 대한 뭐를 계산하래요? 합계를 하나 더 계산하래.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다는 항목을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야 아까 최대값 말고 합계가 등장할 거 아니냐 이거죠. 부분합은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지. 확인. 그럼 최대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합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지를 보시면 결과가 예시가 보이잖아요. 결과 예가 우리 지금 화면에 있는 거랑 우리 문제지에 있는 거랑 차이가 뭡니까? 이거야. 여기 첫 번째 A번째 칸이 너비 글자가 다 나왔거든요. 우리 화면은 영업일침 요약 뭐 이 최대값 여기가 깨졌거든. 라인이 깨졌어요. 너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A하고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줘야 된다라는 거. 문제지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너비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돼요. 이걸 틀렸다고 표현하면 안 하겠지만 감점 처리한다고. 부분합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뭐다? 부분합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준 항목을 정렬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룹화 항목. 그룹화 할 항목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뭐를 또 해야 된다? 두 번째 함수를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계산 항목을 지정하겠죠? 그리고 또 뭐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는 이 항목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확인 누른다라는 거. 그 네 번째, 문제지와 동일하게 너비를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너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합계를 계산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요약이라는 글자가 나온단 말이야. 합계 문제인 경우 요약을 예를 들어서 뭐 합계로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약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합계로 고쳐야 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고, 그런 것들이 부분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ITQ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르게 문제를 내는데, 부분합에서 우리 커멀 자격증에서는 그 정도로만 내더라고요.
이러면 뭐 문제 없이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가,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정렬을 하시오 라는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컴마일 문제에서 정렬하는 문제를 별도로 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축구클럽 회원 현황 표에서 포지션이라는 이거 있잖아요. 포지션. 얘네들이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 골키퍼 순으로 하래. 왜냐면 얘를 그냥 이 포지션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누르면 골키퍼 다음에 공격수가 나오고, 그렇죠? 골 다음에 공이잖아. 그 다음에 미드필더, 수비수로 나오는데, 여기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가나다순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래. 그리고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연도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색깔이 있는 애들이 위에 올라오게 하라는 게,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를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나이가 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위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색깔을 갖고 정렬하래. 안에 있는 글자 내용이 아니라 색깔을 갖고.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정렬 대화상자에 가서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첫 번째 정렬 기준은 포지션이야. 근데 이 포지션을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보시던 화면 보일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공격수 한걸로, 그 다음에 미드필더, 수비수, 그 다음에 골키퍼가 아니라 골키퍼죠. 그렇죠? 골키퍼,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엔터를 쳐가면서, 그리고 이런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첫 번째 이렇게 되고, 같은 수비 포지션이라면 기준을 하나 추가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가입 연도를 갖고 따질 거예요. 가입 연도. 근데 여기 있는 2013, 2014 이런 숫자 값이 아니라 셀 색깔, 글꼴 색깔은 없죠. 채운 색깔 있잖아. 셀 색깔. 그 셀 색깔을 가지고 하는데, 그 셀 색깔이 요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 위에 오라고 했어요? 아래에 오라고 그랬어요? 위에 오라고 했네. 위에. 처음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아니야. 만약 여기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위로 올라오는 색깔을 하나만 정할 수 있어요. 빨간색을 지정해주면 빨간색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색깔은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야.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이고 노란색 다음에 녹색이고 이런 기능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기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정렬 작업할 때 셀의 색깔별로 정렬하는 기능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색깔을 내가 임의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색깔을 순서대로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순서를 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고,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을 하나를 정해주면 그 색깔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색깔은 그냥 있는 순서대로 나온다. 자, 이대로 이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같은 공격수 중에서는 색깔 있는 애가 올라왔고, 미드필드 중에서는 색깔 있는 애가 올라왔고, 수비수 중에서는 다 색깔 있네. 골키퍼 중에서도 색깔 있는 애, 나중에 없는 애.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차트 이 정렬 작업을 할 때 뭐 색깔이나 이런 걸 갖고 주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값을 갖고 정렬하거든요. 큰 값, 작은 값, 큰 글자, 작은 글자. 영문자 중에는 Z가 먼저 올 거냐, A가 먼저 오게 할 거냐, 강감찬이 먼저 오게 할 거냐, 홍길동이 먼저 오게 할 거냐, 이런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제 책자를 보니까는 색깔을 갖고 정렬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 안 해봤으니까, 색깔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 셀 색깔을 가지고 정렬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엑셀을 한참 했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나중에 알았죠. 커마를 이제 공부하면서 가리키는 걸 준비하면서.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죠. 한 5, 6년 전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배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 여기 매크로 작업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 탭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네. 이 개발 도구가 열려야 무슨 뭐 매크로 기록을 하던 뭐 여기 있는 단추를 그리던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떤 걸 하래요? 2의 네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2의 12번째까지 메달의 합계를, 즉 각각의 나라별 메달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합계로 지정하래. 합계를 계산한 매크로 이름은 합계. 그 다음에 단추를 그려가지고 어디에다가 A 14번째 여기서부터 B 16번째까지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단추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합계라는 글자를 쓰래.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합계. 실기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필기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 물어보잖아요. 필기시험에서는 컨트롤 여기다가 우리말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로 쓸 건지 또는 대문자로 쓸 건지를 지정해 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로운 통합 문서, 지급 문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통합 문서에다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매크로가 들어가지 않지. 현재 통합 문서에다 매크로를 달면 여기만 매크로가 들어가요. 이 매크로는 다른 파일을 열면 그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만들면은 얘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파일도 다른 엑셀 파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여기다 쓰면. 근데 우리는 현재 통합 문서에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겠지.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온다? 메달 합계로 오겠죠. 그리고 는 썸을 쓰든지 여기 있는 자동합계를 누르든지 간에 뭔가를 계산하겠죠. 이렇게 계산한 후에 자동체계를 쫙 훑어주겠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록 중지를 눌러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단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합계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요 글자는 합계라고 쓰면 되지. 그럼 끝났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얘를 누르는 순간 탁 하고 합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예.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해놨죠? 자, 어떻게 해서 보세요. 다시. 제가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라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 매크로를 삭제할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단추를 여기서 그립니다. 단추를 여기다 그려요. 그리고 합계 매크로를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기록 버튼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고쳐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합계 매크로 맞고요. 확인.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자동 합계 눌러가지고 계산한 후에 이렇게 자동 체크해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록 중지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이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데 이 글자를 지워야지. 그래서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이걸 합계로 고치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책대로 하면 담원 1초라도 빨라요. 근데 실수하면 애먹어요. 실수하면. 다시.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있는 매크로 대화 상자 합계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매크로부터 기록하세요. 매크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계. 합계라는 매크로를 처음에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주의사항은 여기다 놓고 만들지 마시고 다른 데 있다가 와서 만들어야 돼. 만들고 일로 와야 돼. 어차피 단추를 먼저 그리고 하는 거는 단추를 그리고 나서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매크로를 처음에 기록을 먼저 해야 될 때는 여기다 놓고 기록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있다가 일로 오게끔 하세요. 제일 먼저 오기 좋은 게 첫 번째 있다가 오는 게 제일 편하지 뭐.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국민체조 1번 구분 동작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자, 이거는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확인. 첫 번째는 여기로 올 거예요. 그 여기다가 는 썸 함수를 쓰든지 간에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썸 함수를 쓰던 뭐 자동 합계를 누르던 간에 합계가 구해지고 나면 두 번째 자동 채우기를 할 겁니다. 구분 동작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할 거예요. 끝. 기록 중지지. 기록 중지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매크로에 있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이 합계를 실행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매번 그렇게 실행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얘를 실행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다 단추를 그려가지고 딱딱 누르면 답이 나오게끔 하자 이거지. 그게 요 삽입이라고 하는 양식 단추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리면, 그래서 합계를 연결해주면 이 글자를 고쳐야 되니까 합계라고 쓰면 되죠. 여기는 합계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추를 클릭하면 흉 하고 답이 나오는 거죠. 얘를 탁 누르면 답이 척 나온다 이거죠. 이번 문제는 A 세 번째부터 E의 세 번째까지를 노란색, 표준 노란색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매크로를 하래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글꼴 그룹에 있는 색깔 칠하기로 이렇게 노란색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라는 이름을 쓰래요. 그리고 뒤에 네 번째부터 E의 16번째까지 여기 세 줄에 걸쳐서 빗면이란 도형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글자를 치우기라고 입력하래요. 예.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 되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다? 채우기.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고, 첫 번째 줄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노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하면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노란색만 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노란색을 칠하는 매크로가 끝나야 되니까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이란 도형을 가지고 Alt키 눌러서 쫙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 딱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글자는 뭐라고? 채우기라고 쓰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얘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그대로 두셔야 돼 이거는요. 예. 왜 그러냐면 2007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쓰면 무조건 중앙에 들어가요.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가는데 2010은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왼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잖아요. 작년도 문제에 2007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2015도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모든 게 다 2010으로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시험 봤던 문제라면 글자를 쓰면 무조건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2010에서는 가로 세로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매크로는 뭘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틀린 거로 처리해요. 감점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겠죠.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지정이 되지만 이 도형은 사용자가 매크로 지정을 눌러줘야만이 그때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노란색이 아니라 아까는 색깔이 없었는데 여기 색깔이 없었는데 채우기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색깔이 칠해지더라 이거지. 색깔이 없었는데 뭐 다른 색깔로 있어도 상관없겠죠. 채우기만 눌러주면 노란색으로 변하겠지. 그렇게 매크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보세요. 마지막에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매크로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작동시키던 어디에다 클릭을 해 놓고 나서 매크로를 작동하던 간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개발도구 매크로를 지정해 주실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누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얘를 눌러놓고 나가면 큰일 나요. 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 놓으면 아주 애먹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지정하면 여기 있는 합계가 여기 나타나게 할 거고 여기다 클릭하고 매크로를 지정하면 요 합계가 여기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야 돼요. 얘가 상대 참조로 기록이 해제되어 있으면 무조건 절대 참조니까 여기 있든지 간에 명령을 걸면 합계가 여기 나오고 여기 있든지 간에 합계 명령 걸면 여기 나오고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누를 때는 다른 데를 클릭하지 마시고 장소를 꼭 정해놓고 하셔야 돼. 자, 그래 놓고 제가 한번 상대 합계라고 써볼게요. 상대 합계. 그리고 는썸 요거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기록 중지 눌러요. 얘는 여기 있을 때만 합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요 합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형을 그리던 뭐 단추를 그리던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상대 찹계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자 이거지. 상대 참 상대 합계라고 여기다 넣어주고,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서 합계를 누르면 여기 합계가 나와요. 얘네들 합계가 여기 나온다고. 여기다 클릭하고 합계를 누르면 여기 합계가 나오고요. 막 여기다 놓고 합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놓고 합계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요거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세 개 합계잖아요. 얘는 뭐라 그래?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요 세 개 합계지. 여기다 놓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구하면 하나 건너뛰고 또 하나 건너뛰고 세 개니까 이거 합계가 나오겠죠? 여기다 놓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계를 구한다고. 여기다 놓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를 건너뛰고 세 개를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상대참조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실기 시험은 무조건 절대참조로 기록하는 겁니다. 절대참조로. 상대참조로 해도 되는데, 시험을 내도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상대참조로 기록을 하게끔 하면 어려워해요. 절대참조가 수월하니까. 예. 실무에서는 상대참조로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실무적 업무를 하실 때는. 만약에 요거다 클릭하면 얘네들 합계가 나와야 되고, 요거다 클릭해서 합계를 명령 걸면 은메달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데나 갖다 놓고 합계를 구하면 굳이 다 나오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클릭하고 합계 그러면 얘네들 합계가 나와야 되고, 요거다 클릭하고 합계 그러면 얘네들 합계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상대참조로 기록이고. 필기시험에는 상대참조로 기록하는 거를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기록을 할 때, 요 바로가기 키가 어쩌고 저쩌고, 여긴 대문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아닌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나와요. 설명은 뭐다? 설명은 그냥 우리 기록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수정이 안 돼. 어떻게 수정해요? 매크로에 가서 지금 상대참조라고 하는 거를 편집 누르면 여기 상대참조라는 매크로 이름이 들어갔네. 얘를 만약에 상대적 합계라고 고치면, 매크로 이름이 상대적 합계로 고쳐졌잖아. 고쳐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뭐를 누르면 합계가 작동되게끔 하려면 얘를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컨트롤 뭐 C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설명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못 고치는 거야? 아까 보니까 매크로 기록할 때 위치 이거는 고치는 게 없어요. 요 두 가지는 고쳐야 매크로 이름도 고치고 바로가기 키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잘 나오는 말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크로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차트 작업. 어머,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차트 작업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매크로 차트를 만드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차트에서 고치세요 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를 넣어라, 또 세 번째는 뭐를 빼라 이랬는데, 요즘 나오는 추세는 또 넣고 빼라 이런 게 많더라고. 예. 문제가 뭐냐면 등급이 1급인 사람의 수건번호하고, 여기 수건번호죠. 그렇죠? 수건번호하고 1과목, 2과목, 3과목하고 평균. 총점이 아니네. 수건번호하고 1, 2, 3과목하고 총점은 크니까 안 되지. 평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3과목이 없잖아. 3과목이. 그럼 이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차트를 클릭해 놓고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을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수건 번호가 2급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수건 번호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1, 2, 3 과목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려준 상태에서 평균도 블록 잡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범위를 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꺾은 선. 요거 표식 있는 꺾은 선. 항상 꺾은 선 하면 다 표식 있는 꺾은 선입니다. 다른 거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무조건 얘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범위 정해줬고 다시 2번에서는 종류를 바꿨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차트 제목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점수라는 축 제목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평균이 없다? 평균을 넣네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평균은 제거해도 되겠네. 평균은 없는 거죠? 네, 제가 범위를 잘못 착각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범위는 뺐고요. 여기는 이제 범위가 들어갔는데 범위 빼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범위라는 항목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범위 빠지게 들어가니까는. 예. 자,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축 제목은 세로 제목. 여기다 뭐라고 써요? 점수. 이렇게 써야 되고, 차트 제목은, 길어라. 이렇게 쓰래, 이렇게.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세로 갑축은 세로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 넣고 제목 넣어서 꾸미래요. 그 다음 3과목이 녹색점인데 녹색 꺾은선인데 이 3과목 중에서 1805 요소 제일 끝에 있는 요소만 다시 한번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뭐를 해주라고요? 저기 어디 가서 레이블에 가서 오른쪽에 값이 들어가죠. 뭐 이렇게 다시 보세요. 녹색을 클릭하면 3과목 다 선택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1805 요소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레이블 추가하지 마시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오른쪽인지 어디 위치를 바로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축이 있잖아요. 이 축을 어떻게 하래요? 위아래 뒤집어야 되잖아. 값을 거꾸로 이건가? 값을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값을 거꾸로 지정하래잖아. 여기 축 옵션에 가면 최소는 얼마로 바꿔주고 30으로 바꿔주고 값을 거꾸로 하래. 그러면 3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간다 이거지. 이 거꾸로 하는 것도 우리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값 최대값 바꾸고 주단위 바꾸는 건 우리 몇 번 해봤는데 이때 값을 거꾸로 라고 하는 거를 처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보통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항목축이 올라가 버렸죠. 위아래가 뒤바뀌었으니까 항목축이 올라가 버렸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새가 그렇게 모양새가 마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 현대로 시작하는 글자, 코리아로 끝나는 글자. 요거는 이제 첫 글자는 김이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이거는 첫 번째가 김이고 세 번째가 찬이니까 가운데가 뭐냐? 가운데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그러나 김찬식은 김으로 시작했고 찬으로 끝나야 되는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틀렸다. 다음 보기 중 틀린 거를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이제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풀어봤습니다.